이거 재미있어요? 근데 이거? 8. 핵노잼.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팰리세이드 제가 이 영상 정리해서 올려드렸는데 초반에는 뭐 기어가 들어갔니 안 들어갔니 막 이래가지고 싸워가지고 정리를 해서 다시 올려드렸어요. 제가 너무 빨리 영상을 올리는 바람에 그랬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번져나가는 것이 이제 어떤 채널인지는 언급을 안 할게요. 그 한 분은 프리브레이킹이 필요하다, 한 분은 해봐야 안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험하시고 뭐 증명하신 영상을 봤는데 거기에서 10바를 밟고 차가 안 섰다, 뭐 11바 뭐 이 정도를 밟고 차가 안 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10바가 과연 어떤 건지 일반인들이 이게 어떤 힘 정도가 되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풀 브레이킹이 왜 필요한지를 알리려는 그 다른 채널의 의도도 있으니까 한번 좀 오늘 이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그 한 분이 시험하신 10바 이게 어디서 나온 단위냐, 제가 EDR을 갖고 왔어요. 현대가 그 급발진 나올 때 현대가 이 EDR 정보를 안 까가지고 문제가 많이 됐는데 요즘엔 또 다시 공개를 하나 봐요. 팰리세이드 사건에는 EDR 자료가 있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여기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느냐 아니면 가속 페달을 밟았느냐, 가속 페달 뭐 여기 동그라미 쳐져 있죠. 이거 온라인에서 갖고 왔는데 이거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논의할 게 아니고 브레이크를 보자고요.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 압력, 이 브레이크 압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분이 사고가 나기 5초 전에 거의 안 밟고 있다가 한번 세게 밟고, 그죠? 한번 밟으시고 그 다음에 발을 뗐죠. 0으로 내려갔죠. 그 다음에 또 다시 세게 한번 밟죠. 11분.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나온 게 11바다. 11바로는 차를 멈출 수 없고 이 차를 절대 멈출 수 없다는 그 영상은 제가 여기서 공개 안 할게요. 왜 싸운 거냐 자꾸 이래서. 뭐 궁금해 하시는 거를 깊게 파드리는 게 제 채널의 정체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이것이 어떤 정도인지를 설명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보시자고. 이게 11바라는 게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제 영상들을 다 보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은 이제 뭐 1초 아니 10초 정리해드리면 요게 이제 마스터 부스터라고 하는 진공압을 성성하는 거고, 여기가 마스터 오일 리저버통이고 여기가 이제 실린더예요. 여기 이제 뚝 띄워가지고 요거만 본 거예요. 요거만. 마스터 실린더는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를 안에를 들여다보면 이런데 좀 복잡해 보이죠. 좀 복잡해 보이지만 뭐 아주 복잡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에 이제 브레이크 페달을 사람들이 밟으시죠. 밟으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푸시 라드가 여기 연결해가지고 주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이제 피스톤을 쭉 밀어요. 여기 하나가 있느냐 두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뭐 텐덤이냐 뭐 싱글이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여기는 오일이 이렇게 내려가고 여기는 오일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압이 형성되는 거예요. 요런 원리는 이제 이해는 되셨죠? 그럼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제 이렇게 밟으면 이렇게 까딱까딱까딱까딱 하면서 브레이크가 이렇게 밟힌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계산하고 이러는 거 좋아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계산해봅시다. 10바가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 막 계산 막 이런 거에 너무 알레르기 일으킬 필요 없어요. 그거 뭐 학교에서 배우시던 것보다 훨씬 더 재밌게 가르쳐 드릴게요. 계산 좋아하시죠, 여기? 그죠? 계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리라고 생각해. 자, 보세요. 요거 이제 화면을 좀 반전을 시켜야 되겠다. 반전을 시키면, 자, 여기 오일이 있고, 피스톤이 있고, 여기에 있는 거를 얘가 이제 밟는다고 그랬죠, 이렇게. 자, 그럼 10바라는 거는 어디에, 뭐 매틀랩을 꺼내. 매틀랩 같은 거 안 꺼내도 돼. 여기 10바라는 거를 봅시다. 여기 10바라는 게 나오죠. 유체는 어디에 압력이 걸리든 다 똑같아요. 여기도 10바가 걸렸어요. 그죠? 다 10바가 걸린 거야. 브레이크 라인까지도 다 10바가 걸린 거야. 10바라는 게 있어. 도대체 10바라는 게 뭐야?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10바라는 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킬로그램 센티미터로 설명드리면 약 10kg의 센티미터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요만한 센티미터 공간 있죠. 거기에 10kg이 내려서 누르고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10kg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10바. 10바는 센티미터에 10kg로 누르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반지름이 한 1cm라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얘가 1cm인 피스톤이라고 치면은 이게 전체 에어리아는 얼마가 될까요? 파이 r 제곱이죠. 갑자기 파이 r 제곱 나와서 신기하지. 파이 r 제곱은 3.14 곱하기 r이 1이니까 1cm라고 했으니까 에어리아는 얼마가 되냐면 3.14의 센티미터 제곱이 되는 거야. 그죠? A는 이만한 A에 3.14라는 놈의 프레셔가 얼마로 오고 있냐면 10kg 센티미터 제곱으로 오고 있는 거야. 이게 10바야. 10바가 3cm에 작용을 하니까 토탈 나오는 힘은 얼마다? 이 페달에서 나오는 힘은 얼마다? 30kg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좀 이해가 되죠. 이게 몸무게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킬로그램에 익숙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파운드에 익숙하고 30kg 정도 되니까 이 정도 힘으로 눌렀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잠깐 하나 더 있어. 뭐가 더 있을까? 이 사람이 30kg로 눌러야지 이게 30kg로 가는 게 아니야. 뭐가 빠졌을까요? 여기서 뭐가 빠졌냐면 이 페달이 지렛대의 원리라는 게 빠졌어. 지렛대. 이 페달이 여기를 밟으면 여기에 요만큼 움직이는 거야. 이게 1대 4인 놈도 있고 이게 뭐 1대 7인 놈도 있어요. 지렛대야, 지렛대. 역시 댓글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은, 이 아주머니가 11바라고 눌렀다는 것은 얼마로 누르신 거냐면 이거 나누기 5로 하고 할까요? 5. 지렛대 그냥 5라고 할게요. 비율 5로 하면은 5, 6에 30. 6kg으로 아주머니께서 누르신 거예요. 이게 6kg으로 30kg의 힘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5배가 되는 페달을 누르시니까 킬로그램으로 아주머니가 누르신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페달이 딱딱해지니까 조금 눌러보고 딱딱해 빼고 다시 딱딱해 하고 누르신 거예요. 그래서 10바는 결국은 한 6kg밖에 안 되는 힘으로 누르신 거야. 이게 안타까운 거지. 왜냐면 꽉 밟으면 플랫 브레이킹으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거보다 더 세게 누르셨을 수 있었죠. 그죠? 이게 좀 안타까운 거지. 그래서 만약에 아주머니께서 이것을 더 세게, 여자들도 50kg를 밟을 수 있지만 50kg가 아니라도 예를 들어 뭐 30kg만 밟았다. 이게 엉덩이가 딱 의자에 밀착돼 있으니까, 엉덩이가 밀착돼 있으니까 30kg나 50kg 같은 거 이렇게 그 운동기구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발로 올려보시는 그 운동기구 있잖아요. 그걸 밟아보시면 알듯이 50kg인 사람은 50kg 충분히 올릴 수 있는데요. 30kg만 밟았다고 해도 이거보다 5배의 힘, 약 50바까지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10바라는 게 생각보다 너무 약한 힘이었다. 브레이크가 죽었어도 뭐 그런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셨길 바래요. 너무 어렵네요. 이해가 쉽게 됐어요? 다행이다. 지상카세타님은 정비하시는 분이세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기 가서 구독해주시고 그 영상, 그 해명 영상에 10화라고 나오신 그 정비하신 그분이 이제 하신 거에 댓글에 참 인상적인 게 뭐냐면 요즘에 보니까 일반인들도 정비사님들도 이제 검증을 많이 하시더라고. 자기네가 스캐너를 꽂아가지고 측정해봤더니 10바는 너무 약합니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문과가 이해됐다 그러면 잘 됐네. 자, 10바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머니는 30바에서 50바도 충분히, 심지어 그거보다도 더 센 것을 누를 수 있었어. 그런데 법규는 뭐라고 돼 있을까? 이거 한번 파봐야지. 그죠? 제 채널에 오셨는데 미국 채널, 지난주에 제가 전자브레이크 나서 박사님께서 이메일을 주셨어요. FMVSS 138이 아니라 135였다. 그래가지고 135를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예. 법규를 좀 볼게요. 이게 뭐냐면 이거를 통과해야만 차를 팔 수 있는 거예요. 이 박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법규는 북미는 135지만 유럽은 ECR 13이 있고 한국은 한국 자동차 안전에 관한 규칙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미국 거 한번 갖고 와볼게요. 미국은 어떻게 돼 있을까? 하나 설명하려고 그러다가 안 했다. 부스터가 약 20에서 60바를 도와준다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7인치에서 11인치 부스터 그것도 어제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어. 부스터가 얼마나 도와주길래 힘을 이렇게 딱딱하게 만드는 걸까 하고 봤는데 약 20에서 60바 정도 도와준다고 하네요. 자, FMVSS 법규를 잠깐 볼게요. 이게 이제 브레이크가 어느 정도의 성능이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 보시면은 브레이크 페달을 완전 이빠이 와장창 부서질 때까지 밟으면은 시험이 공평성이 없으니까 차 대 차로 비교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65가 미니멈 500N이 맥시멈이라고 했는데 킬로그램으로 50kg 정도 됩니다. 이 50N은 약 50kg 정도로 밟으면 어느 정도에서 차가 서야 되느냐? 100km로 달린 차는 70m 이내로만 쓰면 오케이. 보통 70m 안으로 쓸 텐데 70m 안으로만 서도 오케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브레이크였을 때 뭐 하이스피드 테스트 있지만 그 다음은 보면은 고장나는 것도 시험하라고 이제 이게 보면은 ABS가 고장났을 때 마찬가지로 100km에서 밟으면 50km 미만으로 밟았을 때 밟는 페달 압력을 50km 미만. 근데 부스터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이제 원지 브레이킹이 때려지죠. 이 정도면은 얼마나 멈춰야 되느냐? 85m 정도를 멈추면은 인정. 근데 이거 잘 보시면은
어떤 분들이 질문해서 ABS가 있는 차량이 멈추는 게 짧아요, ABS가 없는 게 멈추는 게 짧아요, 이거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정리해주세요 이랬는데,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일반 평면에서는 ABS가 있는 차량이 제동거리가 훨씬 짧아요. ABS가 꺼지니까 제동거리를 훨씬 더 여유있게 줬죠. 85m에서 멈추면 ABS 꺼졌을 때 인정, 이러면 차를 판매할 수 있음.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브레이크 프로포셔닝 밸브 제가 강의해줬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프로포셔닝 밸브가 망가졌을 때 110m 정도 안에 멈추면 된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제일 궁금해하는 거 어디예요? 아, 요것도 하나 더 있구나. 이게 뭐였냐면은 전자브레이크, 트래블레이드에서 전자브레이크 하면서 얘기를 한번 해드렸죠. 브레이크 라인이 끊어졌을 때, 터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 얼마에 멈춰야 되느냐. 제가 0.15G라고 했는데 죄송해요, 장정방송. 그거는 박사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 0.15G가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높은 0.25G였어요. 0.25G. 100km일 때는 168, 좀 늘어났죠. 아까 전에 70보다 거의 2배가 늘어났죠. 168 정도까지만 멈춰주면 이 차를 팔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짜 궁금해지는 거, 부스터가 고장나는 거. 미국은 다 있어요. 이런 법규가 다 존재해요. 파워 부스터 유닛이 inoperative, 작동하지 않을 경우, 아니면 여기 fail 날 경우에는 얼마를 멈춰야 될까? 똑같이 50kg으로 밟았을 때요. 500N은 50kg으로 밟았을 때 백큐미 없는 거야. 까딱까딱 해가지고 형님 영상 보셨죠? 까딱까딱 해가지고 백큐을 다 없앤 상태에서도 똑같이 50kg을 밟으면 얼마가 되느냐? 짜자잔, 168m 안에만 멈춰주면 된다. 그러면 차를 판매할 수 있다. 168에 딱 멈추란 얘기가 아니라 이거보다 작으면 팔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브레이크 라인이 하나가 끊어졌을 때랑 비슷한 페일리어 모드로 간주한다라는 거예요. 본론으로 넘어갑시다. 요거 가지고 이제 감가속도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게 궁금할 거 아니야, 그죠? 자, 요런 거 좋아하시는 또 약간 덕후님들이 우리 또 채널에 오시니까 요거 한번 계산을 해봐야지 재밌잖아, 그죠? 우리 한번 계산해 봅시다. 요거는 아까 전에 그거보다는 조금 어려운 수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차량이 달리고 있을 때, 이렇게 차량이 달릴 때 브레이크를 해서 멈춰. 이것을 V의 이니셜 스피드라고 하고, 최종 속도의 비클의 마지막 스피드, 오리지널 스피드, 이게 오리지널 스피드, 이게 파이널 스피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화장실 간다고요. 얘가 100km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데 몇 G를 때려줘야, 몇 G의 브레이킹이 돼야 여기 멈추냐. 아까 전에 여기 몇 미터 걸려서 멈추면 된다고 그랬어요. 168m 걸려서 멈추면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수식은 어떻게 되냐면 V 파이널의 제곱은 V0의 플러스 V0의 제곱에 2 가속도의 X라고 해요. 요게 이제 수식이에요. 근데 100kg인데 우리는 이 G가 미터 퍼 세크로 돼 있기 때문에, 세크의 제곱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 미터로 바꿔줘야 돼. 100km라는 것은 1초에 얼마를 가는지 미터로 해야 돼. 이게 10,000m죠. 그죠? 여기에 공을 3개를 붙여야 되니까 10만 미터죠. 10만 미터니까 10만 미터를 3,600초로 나눠주면은 얼마가 됩니까? 한 28m per sec 정도 되겠네요. 그죠? 요게 이제 100km는 1초에 약 28m를 가요. 28, 파이널은 제로죠. 제로. 멈췄으니까. 멈춘 거의 제곱. 그 다음에 처음이 28m의 제곱은 2의 A의 X는 168m가 되겠죠. 그죠? 다시 하면 시험 봅시다. A는 28의 제곱이 어느 정도 되나요? 계산 좀 해주세요. 28의 제곱은 얼마일까요? 28이 얼마냐? 28의 제곱. 계산기 좀 킵시다. 이런 거 재미있어요? 근데 이거? 내가 계산하니까 너무 오버한 거 아니야? 784. 오케이, 784. 너무 또 어렵게 가는 것 같아서 744 나누기 2하고 168. 핵노잼. 자, 784를 2로 나누어, 그 다음에 다시 168로 나누어. 그러면 약 2.3G 정도 돼요. 아니, 2.3G가 아니구나. G로 따지면 0.23G고요.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에요. 요 정도. 외계인 구경하는 기분. 자, 이 정도. 마이너스. 감속도니까 마이너스. 감사합니다. 한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국도 이런 법규가 있어요. 한국 법규. 한국 법규는 뭐라고 하냐면, 한국도 미국을 참고해서 많이 만드는데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국토교통부가 해요. 요분들도 이렇게 되게 복잡해요. 이게 자동차가 쉽게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 쉽게 만들어져요. 뭐 그렇게 믿고 뭐 엔지니어 별로 안 필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싶으시면 생각하셔도 되는데, 이게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뭐 중량 분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연료 장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도난 방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쭉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내려가면은 타이어는 어떻게 해야 된다, 조장 장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쭉 내려가면 이제 캡처를 해왔는데, 한국은
2.44 이상의 감속도가 있어야 된다. 브레이크가 페일리어가 났을 때 요게 요 정도만 해주면 차를 판매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왜 오토기어에서 올려주신 영상 보면 막 100km 가서 위험하게 시험하시고 그러죠. 빗길 미끄러진 개수를 또 해드세요. 아니, 빗길은 안 돼. 왜냐면 바퀴가 이렇게 있을 때요, 여기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브레이크의 뮤냐 아니면 여기 로면 뮤냐, 이 중에 높은 거 먼저 낮은 게 제일 미끄러운 쪽이 먼저 미끄러지거든요. 그런데 이쪽 비가 와도 한 0.6G 정도는 충분히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보통 아스팔트가 0.9G 정도 나와요. 이거를 넘어서지 않는다면은 슬립이 날 일이 없어요. 이제 궁금한 거가 뭐냐면 100km는 그렇게 하는 거 알았어. 그런데 그 영상에서 나왔던 사고 났던 장면은 50km예요. 50km. 50km의 시속으로 달리신 아주머니는 과연 차를 멈출 수 있을까 없을까잖아요. 그죠? 이거를 꽉 밟아서. 그죠? 이거 50km는 그러면은 50에다가 천하면은 50m per hour인데 이것을 3600으로 다시 나눠주면 초가 되겠죠. 근데 아까 전에 28m가 100km라고 했으니까 반이니까 14m per sec가 돼요. 1초에 움직이는 속도는 한 14km가 돼요. 그죠? 이 아주머니는 내리막을 14m의 속도로 가시고 계셨어요. 다시 이거 다시 공식을 꺼낼게요. 두 번 보니까 좀 알겠죠? V제곱은 V제곱 플러스 2ax. 이거 이제 아시겠죠? 요거 파이널은 0이라고 하고, 이 아주머니가 0으로 멈출 수 있었을 경우를 대비하면 14의 제곱에 2의 이제 이 g는 그냥 3이라고 쓸게요. 2점 몇 하면은 이거 꽉 밟으면 3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아까 전에 제가 몇 바로 밟아야 되느냐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밟으면은 30km만 밟으셔도 이거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꽉 안 밟으셔도 멈출 수 있어요. 이거는 미니멈이야. 이거보다 더 높게 밟을 수도 있어요. 이거 한 5 넣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숫자를 지금 약하게 만드는 거야. X. 그러면 과연 몇 미터를 가셔서 아주머니가 멈출 수 있었을까? 그러면 X는 14의 제곱은 196일 거예요. 2, 3 곱하니까 6이죠. 32m네요. 32m. 우리 아주머니께서는 32m를 가셔서 멈출 수 있었어. 만약에 조금만 살살 밟으셨으면, 조금만 세게 밟으셨다면 한 0.3G가 나오게. 0.3G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신호등이다 그러고 꽉 밟는 게 0.3G 정도 돼요. 0.2G는 아이고 이제 신호등 바뀌네 그러고 쭉 멈추는 게 0.2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께서 32m를 가서 멈출 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시간당으로 따졌을 때 한 2초 반 정도 되겠네요. 1초에 14m 정도 가니까 28m니까 한 2초 반 정도면은 2.5초 정도면은 멈출 수 있었던 거였지, 사실은. 막 당황하고 밟았는데 딱딱하다고 놓고 다시 딱딱하다고 놓고 이랬잖아요. 아까 EDR 자료를 보시면. 이게 안타까운 거지. 이게 왜 서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힘줘서 얘기를 하냐면, 이게 모르니까 딱딱해서 안 드는 줄 알고 불었다가 놓고 이렇게 된 거잖아. 이게 안타까운 거야. 이게 만약에 알았다면, 꽉 밟았다면 11바보다 훨씬 높은 한 30바 정도 되는 걸로 쭉 했으면 한 2초여서 멈출 수 있다. 이 정도 멈출 수 있었는데 좀 안타깝게 된 거죠. 이거보다 더 남자들은 이거 5 이렇게 밟을 수 있어요. 이거 5로 밟잖아요. 그러면 몇으로 내려가? 이게 10으로 내려가잖아. 그러면 19m에도 멈춘다고. 19m에 한 1.5초에 멈출 수 있다고요. 쭉 멈추는 거. 그리고 100km 시험하신 거 영상 있잖아요. 100km에서 막 그 시험하신 거. 그것도 이렇게 멈출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등을 꽉 붙이고 힘을 줬으면은 이 정도 충분히 멈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차는 이게 결론이 제일 중요한 거죠. 차는 반드시 멈춥니다. 브레이크가 터졌건 부스터가 안 들건 시동이 꺼지던 브레이크 멈추니까 꽉 밟자.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조사는 안 꺼지게 하자. 이건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제조사는 시동이 안 꺼지게 해서 이런 게 없도록 하자. 그런데 좀 아쉽지만 여태까지 나와 있는 많은 차들이 꺼질 수도 있으니까 내 차가 꺼지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알자. 그죠? 알면 살고 모르면 죽는다. 그러니까 반드시 브레이크는 차를 멈출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논란의 이 많은 얘기들, 많은 영상의 결론은 이거라는 것만 하나 확실하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